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시퀀스 회로를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사실 시퀀스 회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회로가 한 번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간단한 회로이지만 정역 회로라든지 Y 델타 회로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조작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퀀스 회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어떻게 이 회로를 읽으면 좋은지 그 가벼운 단계를 말씀드리고요. 예제를 한 2개 정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시퀀스 회로를 읽는 것을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간단하게 회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기 일단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력은 제가 사선식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나 자격증 시험에서는 삼선식으로 되어 있어서 RST에서 3개에서 2개를 빼서 보조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저는 사선식이라고 했으니까 요 N선 하나와 RST 상선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서 220V 전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MCCB는 바로 배선 차단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EUCR이 있고 그리고 MC가 있고 그리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동기에 I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삼상 유도 전동기 380V짜리를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쪽 보시게 되면은 퓨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퓨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쪽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보조 회로의 전기적 이상이 저기 주회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 회로에서 단락이라든지 어떤 과전류의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이 퓨즈가 동작해서 주회로까지 이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조회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부하라고 했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은 시퀀스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퀀스를 볼 때는 1번 무엇부터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주회로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회로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앞에 큰 전류가 지나가는 회로, 우리가 메인 서킷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IM이 보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전동기? 맞아요. 유도 전동기라고 했죠. 유도 전동기가 몇 대입니까? 한 대가 있죠. 여기 유도 전동기가 한 대가 있게 되고 MC도 몇 개가 있습니까? 바로 한 개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MC 하나의 유도 전동기 하나니까 이 MC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가 그냥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회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데 이때 MC가 2개 옆에 병렬로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정역 회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MC의 개수와 전동기의 개수를 보고 자 이것이 정역 회로인지 아니면은 기동 정지 회로인지 아니면은 Y 델타 회로인지 아니면은 전동기도 만약에 2대이고 MC 2대라고 하게 되면은 2개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교대 운전하는 건지 어쨌든 그 큰 틀을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하고 경로를 이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와 있게 되는 주회로는 이 회로의 주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 회로를 보게 되면서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회로는 무슨 회로라고요? 기동 정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이제 우리가 주 회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부하를 보아야 됩니다.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소모하는 것들이었죠. 이 보조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다 부하였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EOCR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어요. 이거는
과전류 계전기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논의할 거는 없고, 자, 두 번째는 바로 MC가 있습니다. MC는 전자 접촉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MC를 동작시키는 거죠. 이 MC가 동작한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터가 동작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하가 두 개 더 있어요. 여기 R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G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면에는 앞에 범레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그 기구의 특징을 설명하게 되는데, 자, 이 도면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서 범레로 레드 램프라고 했습니다. 레드 램프, 즉 적색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죠. 적색 램프인데 요 MC와 직접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MC가 동작할 때 이 RL도 바로 같이 동작된다는 뜻입니다. MC가 동작할 때 RL이 동작된다는 것은 전동기가 돌아갈 때 RL이 점등한다는 거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어떤 등이다라고 하는 거,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을 표시하는 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작 표시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GL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MC의 비접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MC의 비접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동작 대기등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즉 MC가 구동하지 않을 때, 즉 모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동작 대기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때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하까지 살펴봤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조작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 버튼 혹은 셀렉터 스위치 혹은 리미트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작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작부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PB1이 있고요. 두 번째는 PB2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PB1과 PB2가 있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PB2는 지금 비접점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PB1부터 할 겁니다. PB1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였을 때 접점이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회로가 동작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동작 설명할 준비가 다 됐어요. 첫 번째, 주회로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로에서 조작부가 무엇인지까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작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작 설명은 차단기를 올리면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전기 이렇게 쭉 가죠. 자, 쭉 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UCR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접점이니까 쭉 가고, 여기는 건너갈 수 없고, 초기에 이쪽도 건너갈 수 없고, 그 다음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단기를 올리면 일단 GL이 점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GL이 점등된 상태에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뭐 있었죠? PB1과 PB2 두 개밖에 없었죠. 자, 그 중에서 PB2는 일단 회로를 끊는 거기 때문에 회로를 연결하는 PB1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은, PB1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MC가 여자가 되고요. 동시에 RL이 켜지게 됩니다. MC 여자 되면서 RL 켜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고요. 이 비접점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회로가 완성됩니까? 바로 GL은 이제 소등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로를 잘 동작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가 더 남았죠.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 PB2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즉 PB2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회로는 끊어지게 돼서 MC와 RL은 다시 소자 되게 되고, 이 접점은 다시 연결이 되어서 GL은 다시 이제 점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번, 주회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2번, 부하가 뭐가 있는지 파악한다. 3번, 그 다음에 조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먼저 조작하는 것부터 조작함으로써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회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회로 구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면을 딱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이 앞을 한번 보죠. 이 앞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삼상 3선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삼상 3선식이 아니지, 이것도 삼상 4선식이죠. 자, 이 앞에를 보니까 전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MC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이제 기동, 그 다음에 뭐 정지를 나타내는 회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동과 정지를 나타내는 회로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부하가 무엇이 있는지 보죠. 저 앞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EOCR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 계전기고요. 자, 여기 FR이라고 하는 것은 플리커 릴레이, 깜빡깜빡이는 거고, 자, 여기 YL이라고 하는 것과 버저라고 하는 것은 플리커가 동작됐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옐로우 램프, 그 다음에 버저 띠 하고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GL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작 대기등입니다. 왜냐하면 MC의 비접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대기를 나타내는 거고, 자, 이 두 개는 그래서 경보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MC가 동작하게 되면은 저 앞에 주회로에 따라서 전동기가 운전되는 회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RL이라고 하는 것은 MC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모터가 돌아갈 때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 표시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타이머가 됩니다. 자, 이제 부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자,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요 셀렉터 스위치 SS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 그 다음에 여기 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 2, 센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셀렉터 스위치 아래에 이 하나, 둘, 세 개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PB1이나 2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셀렉터 스위치가 선택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아래 회로는 동작할 수 없겠죠. 또한 여기 셀렉터 스위치가 만약에 자동 모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센서는 동작하더라도 이 동작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회로에서는 먼저 1번 셀렉터 스위치의 모드 설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만약에 오토가 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단기 전원을 올립니다. 차단기 전원을 올리게 되면 쭉 가서 EOCR에 전원이 들어가고 EOCR의 비접점으로 해서 쭉 가죠. 만약에 EOCR이 동작하게 된다면 회로는 이렇게 전력이 가서 플리커에 의해서 YL과 버저가 교대로 동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가게 되고요. 무슨 등이 켜지게 됩니까? 쭉 가서 GL이 점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너갈 수 없고, 자, 이쪽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셀렉터 스위치를 오토로 딱 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회로가 완성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뭐 센서가 움직이기 전까지. 자, 이제 만약에 센서를 딱 구동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쭉 흘러가서 MC가 동작하죠. 그러면 전동기가 회전하겠죠. 동시에 RL이 켜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GL은 꺼지게 되겠죠. 왜냐? MC의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잘 동작하고 있는데 이 MC와 RL이 있는데 MC에 다른 접점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센서가 동작할 때는 MC가 구동하게 되고, 만약에 센서가 이렇게 꺼지게 됐다. 꺼지게 되면은 이 MC와 RL도 소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GL은 다시 점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회로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자기유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센서에 의해서 MC와 RL이 계속 누르는 동안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저는 수동 모드로 한번 놨습니다. 수동 모드일 때 뭐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PB1은 주로 B접점이니까 끄는 동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B2는 A접점이니까 켜는 동작이 있으니까 저는 PB2부터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번 이제 PB2를 누르면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PB2를 누르면은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타이머 여자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B접점을 통과해서 릴레이도 여자됩니다. 릴레이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서 자기 유지하려고 우리가 이 릴레이 회로가 필요한 거죠. 이 릴레이 접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동작되게 되니까 이때 MC와 그 다음에 RL이 동작되게 되는 거네요. PB2를 누르면은 이 릴레이에 의해서 여기 회로가 동작해서 MC가 동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을 떼게 되어도 계속 자기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 회로는 계속 MC가 구동하는 회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PB1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되는 것이죠. 혹은 PB1을 누르거나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된다면 이 타이머의 접점이 끊어져서 릴레이도 소자되고 이 릴레이 접점이 끊어져서 MC와 RL이 꺼지게 되는 거죠. 즉, 이 PB2로 기동했을 때 PB1 수동으로 끄거나 혹은 타이머의 설정 시간 동안만 동작되다가 꺼지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 파악을 하게 될 때 셀렉터 스위치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터 스위치가 어떻게 됐을 때
때 첫 번째 오토, 즉 자동 모드일 때 먼저 설명을 하고요. 센서에 의해서 MC와 그 다음에 RL이 동작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고,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가 어떻게 수동 모드일 때 PB2와 그 다음에 PB1으로 갈 때는 타이머에 의해서 온, 오프가 반복되게 되는 역시 MC와 RL을 동작시키는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오프 조건이 되는 거죠. 꺼지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양한 회로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분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먼저 주회로를 보고, 자, 이것이 바로 기동 정지인지 혹은 정역인지 혹은 Y 델타인지 혹은 전동기 2대인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하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의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 책 앞 페이지나 도면 다른 페이지에 있는 법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구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조작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복잡한 회로도도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기능사를 공부하거나 혹은 승강기 공부하시거나 혹은 공존행동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도면만 보고 결선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더 넘어서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아마 더 즐거운 우리 시퀀스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